우리 기획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용산이 합작을 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총 24kg의 필로폰 마약을 대량 국내로 밀반입시킨 사건이 터집니다. 곧이어 2023년 2월에만 총 3차례에 걸쳐서 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김해 공항을 또 통해서 마약을 밀반입하게 됩니다. 연예인 마약 연루 사건을 터뜨리기로 합니다. 배우 유아인 사건입니다. 2023년 2월 8일 오후 9시 24분 TV조선이 경찰 프로포폴 상습 투약 영화배우 출국 금지라는 단독 보도를 하게 됩니다. 유아인이 처음 병원에 내원한 2021년 6월 29일 이후로 내원 때마다 지속해서 우울감을 호소했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의사에게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겁니다. 하지만 유아인은 그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일대의 병원에서도 같은 처방으로 총 181차례나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겁니다.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아인 자택에서 마약 투약 의심 기구 등을 수색을 했다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또한 수면 장애를 위한 치료 목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에 경찰 측에서 비공개 소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공개 소환을 하게 된 겁니다. 즉 경찰은 유아인이 필로폰 같은 진짜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다 처방을 받은 것으로 털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결국 배우 유아인의 인생을 거덜내 버린 겁니다. 당시 경찰 내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인 사건은 서울청 마수대하고 중앙지검 신준호 검사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했는데 유아인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돌았어요. 유아인의 정치적인 행동이나 언어 이런 것들이 윗선에 찍혔기 때문에 신준호가 아주 작정을 하고 서울청 마수대하고 협업해서 유아인을 죽이려고 했고 구속영장을 2번 쳤는데 기각이 됐죠. 그때 신준호가 차장검사로 진급을 해요. 신준호가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이슈에 유아인 이슈로 덮어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9월달 검찰 인사의 차장검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김현실이 이제 치고 들어와요. 김준호가 김현실을 인천지검에서 끌어온 거죠. 그때 김현실이 유아인을 한 달 있다가 기소하는 책임자를 맡습니다. 그리고 공판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마약 전담 검사로 알려진 김태호 검사가 협업해 유아인에게 구형 4년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인 유아인이 도주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담당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데 그 판사 이름이 바로 지규현 판사입니다. 2023년 9월 11일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경정팀은 드디어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에 인천 세관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상부에 보고합니다. 이 보고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온갖 곳에서 백혜령 경정에게 외압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 조직 내 인사 이동도 있었습니다. 용산은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줄 것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경찰 쪽에서 강력한 이슈거리가 생겼습니다. 2023년 10월 초에 인천경찰청에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건네준 유흥업소 종사자 김모 씨 등을 2명을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라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김 씨는 마약 전과가 있던 인물이었고 이후 신고자 외에도 김 씨 주변 인물들의 마약 투약에 관한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고 경찰은 본격적으로 내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8일 오후에 이 김 씨가 체포됩니다. 김 씨는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했던 거였는데 다음날 경찰은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첫 경찰 조사가 끝난 시각은 오후 2시 19분이었는데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마약 혐의에 대한
단독 기사가 경기신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저 LC가 이성균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때 그랬어요. LC로 나왔어요, 처음에. 내사 중인 정보를 어떻게 저 신문사 기자는 입수할 수 있었을까? 경찰만 아는 내사 정보를 경기신문의 저 백 기자는 과연 어떻게 입수했을까? 궁금합니다. 모든 수사가 그렇지만 특히 마약 수사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성균 씨 사건의 경찰은 완전히 반대, 딴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수사기관의 검거 실적은 정말 지지부진했거든요.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이 돼서 체면을 구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는 첩보는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기막힌 유혹이었을 겁니다. 2024년 7월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성균 씨가 숨지고 나서 언론의 물매를 맞자 부랴부랴 정보 유출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인천지검 수사관 B씨를 검찰에 송치를 했고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 지역 신문사였던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최초로 알려준 곳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었던 거죠. 야, 이런. 경기신문은 이 검찰의 정보를 토대로 2023년 10월 19일 날 톱스타 LC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겁니다. 과연 당시 검찰 수사관 단독으로 생각을 해서 이 정보를 흘렸을까? 서울중앙지검하고 인천지검이 이송받아서 불구속 기소를 해요. 그 사람들을, 수사관들을.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까? 무려 1년이나 넘게 지났습니다. 사건이.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을까요? 해임 파면은커녕 지금 2년째 회수로 지나고 있는데 사건을 쉬쉬하면서 검찰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연루 사건을 영등포서 백혜룡 수사팀이 외압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슈는 이슈로 막기 위해서 이성균 사건을 무리하게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이성균을 포토라인에 세워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백혜룡 경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건 때 이제 불거지고 뭐 이렇게 제가 정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 가슴이 아픈데 이성균 그리고 이성균 그거 정보 흘린 그 저희 총경 그 인천성 마수대 긴급했잖아요. 근데 차마 내가 이성균이 자살할 줄 몰랐죠. 근데 그때 이제 인천성에서 할 때 이제 그 마약 시약 검사에서 이성균이 안 나왔는데 이제 계속한 게 이걸 이 영등포 백혜룡 팀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이제 돌았거든요. 백혜룡 수사팀 사건을 이게 이제 불거지니까 이거 치고 나가려고 이제 이슈는 이슈로 막기 위해서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뭐 등장인물이 이제 김현실, 신준호 뭐 이렇게 노치기원까지 검찰이 보증 없이 어렵다니까요. 이 연예인 사건은 검찰에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이 영장 청구되고 공판 단계에서 검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설령 검찰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다던 치더라도 우리 경찰은 검찰을 걸고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사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는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사 유출이 그런데 있었잖아요. 1년 뒤에 수사를 통해서 수사 유출을 확인한 거죠. 그 뻥을 쳐요. 거짓말이죠. 네. 김희중. 저희 가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나요? 당시 인천경찰청장은 2024년 옷을 벗었어요. 예. 그런데 경찰청 산하 한국도로교통공사 공단 이사장직에 윤석열이가 꽂아줍니다. 도로교통공단. 네. 그 저기가 뭐가 있냐면은 지역교통방송. 예, 맞습니다. 대빵이에요. 네. 원주에 있어요. 그렇죠. 네. 본사가. 자, 그 다음에 당시 사건을 기획에 참여했던 서울청 광역수사단장 김병찬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직무대리로 올라가 있고요. 김병찬은 과거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방해 사건 재판에서 예. 댓글 사건 당사자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위증을 해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현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가 된 겁니다. 어휴,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 또 우리 윤석열 검사인데 맞습니다. 조직에게 다 봐준 거죠. 충성한다, 뭐 이랬던 네. 사람인데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선택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균 배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분의 그런 결과가 왔느냐? 이거는 청량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사에 저희가 비공개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그랬으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비공개 소환으로 저희가 수사하고 했을 때 그걸 용납하세요. 네. 현재 청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자 교수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일 참사 알림이 무려 11번이나 왔는데도 그걸 못 본 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태원 파출소의 인력 지원 요청을 묵살했던 서울경찰청은 가만 놔두고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예. 대한민국 길바닥에서 수많은 청년의 길을 지나가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윤희근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10월 25일 불구속 입건을 합니다. 네. 2024년 10월 27일 지드래곤은 본인의 대변인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이성균과 함께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하하. 참. 그리고 지드래곤의 혐의 부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어요. 네. 경찰이. 11월 6일 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는 임시사무실이 위치한 인천에 있는 논현경찰서에 자식 출석한 저 지드래곤을 수사하게 됩니다.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의 모바일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손톱, 발톱, 모바일 다 싹 다 자의로 제출을 한 겁니다. 예. 마약 투약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자의로 제출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경찰청은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지. 전혀 증거가 나오지 야. 않았습니다. 야, 네. 이 양아치들이구만 완전. 예. 근데 양아치들이에요. 정확한 물증도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를 했던 것을 결국 11월 13일 날 인천경찰청은 인정을 합니다. 야. 근데 아니 아직도 지드래곤이 뭐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저런 뉴스 한번 보면은 다 그런 인상이 남고.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 네. 결국 수사가 지지분해지고 지드래곤은 계속해서 음성을 받게 되니까 12월 14일 날 결국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나쁜 새끼들. 당초 그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했던 아까 그 네. 김남땡 씨. 네. 조사가 반복되자 처음에는 이 권지용 씨잖아요. 이름이. 예.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김남땡 씨가 마약을 지드래곤이 했다라는 거를 봤다고 처음에 진술했다가 네. 보지 못했다고 또 진술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 김남땡 씨의 말만 믿고 수사를 했던 인천경찰청은 결국은 난감해져 버린 바람에 사건을 불송치로 내사 종결을 한 겁니다. 열린공감TV 풀버전을 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